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구성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채팅, 뭐 세팅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는데 당장은 저희가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나중에 로그인해서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 어떤 모델을 이제 쓸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모델 되게 많은데 온라인에서도 쓸 수도 있고 여기는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120B는 우리 노트북에서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속이 돼 있으시다면은 GPT OSS 같은 것들을 120B 정도까지 쓸 수가 있지만 대부분 요 노트북에서 돌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되게 아마 이제 여기 젠마 3 여기 구글에서 만들어준 이 모델들이고요. 여기 한 4 빌리언 정도까지 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되고요. 사실 요 젠마 3의 4B를 다운로드를 해서 쓰시는 게 이제 그러면은 컴퓨터를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쪽이랑 연결하는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주로 여기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려고 그러면요. 젠마 3 4B를 다운로드 해줘 이러면은 올라마가 다운로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3기가 정도 된다 그죠? 3기가 정도면 조금 버벅거리긴 해도 돌아는 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고 여기에서 리소스를 한번 같이 봅니다. 제 노트북은 그래도 예전에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한 4 정도 된다 그죠? 16기가 정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는 정도라면은 제 판단에는 여기 젠마 3B 정도까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 어떤 걸 다운로드 시켜서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여기를 다 한번 보시면은 저는 요 i7의 8565U를 쓰고 16기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은 우리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구글 제미나이 들어가서 제 이제 새로운 대화창들을 열면 되죠. 자, 나중에 를 활용하여 로컬 의 올라마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해 어떤 로컬 LLM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내 노트북은 8세대 인텔 i7 노트북이고 램은 메모리는 16기가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죠. 그래서 어떤 모델 정도까지 쓰는 거를 하면 이제 좋을까? 여기 보면은 2 정도, 뭐 9B 정도까지 써도 좋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만약에 젠마 3, 4B 정도는 괜찮니? 왜냐면은 이게 젠마 2보다 3가 확실히 성능이 좋긴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탁월한 선택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40억 파라미터 정도까지면은 이 정도 VRAM 정도를 쓰기 때문에 클릭하게 돌아갈 거다. 맞지만 뭐 충분히 빨라가지고 답답함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4B 정도까지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그래비티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글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뭐 자료 보안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저는 이제 안티그래비티를 선정을 했는데요. 안티그래비티.구글에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폴더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요. 윈도우에 맞는 안티그래비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어그리하고 이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PC는 ARM이 아니라 인텔사 CPU를 쓰기 때문에 64를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티그래비티를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저장 이렇게 하면은 용량이 꽤나 큽니다. 여기도 뭐 다운로드하는 용량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용량은 전체를 이렇게 다운을 받게 되면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다운 받았던 거고요. 용량이 꽤나 되죠. 이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일하고 있습니다. CPU는 와이파이도 그렇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누르고 안티그래비티가 프로그램 파일에 설치가 이제 되겠죠. 꼭 가능하면은 여기 패스에다가 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편집기 등록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경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따로 설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꼭 요 아래 패스를 추가로 이렇게 설치해두고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가도 이제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 설치가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티그래피티 설치가 이렇게 거의 이제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은 안티그래피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창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넥스트. 뭐 다크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할 때마다 에이전트가 계속 뭐 물어보고 해야 되냐 뭐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에이전트가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도 리뷰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해도 좀 되긴 하는데요. 요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제가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몰라가지고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키보드 키빌딩은 노멀 정도로 이렇게 하고, 익스펜션 관련돼 가지고 랭귀지는 이렇게 레코멘디드로 이렇게 하고, 제 구글 계정을 이제 구글 계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이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도 넣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요즘에는 보안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보안 본인 맞습니다 해가지고 눌러주면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여기 한번 가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티그래피티에 대한 부분들을 가입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제미나이 유료 버전들을 쓰고 있긴 하는데요. 유료 프로 중에서 프로모션부터 가지고 가장 싼 프로모션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그래피티 텀 유즈를 클릭하고 예스를 누르면 이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폴더를 설정해줘도 좋긴 하는데, 뭐 당장은 랭귀지 팩을 좀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한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랭귀지 팩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 랭귀지 팩을 요거 정도까지는 좀 인스톨을 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한글을 이해하고 이제 저희가 뭐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까지, 저도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봤었을 때 한글 팩을 가능하면은 좀 설치를 하는 게 이제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글 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안티그래피티라는 요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D 드라이브에 있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D라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 폴더로 이제 내에 있는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폴더 내에서 놀라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안티그래피티에 대한 에이전트, 제가 이제 포매트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두게 돼 있고요. 나중에 요 파일들 이제 config 텍스트 그 안에 제가 뭐 API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본적인 텔레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 놓긴, 그 아이디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컨피덴셜하기 때문에 좀 남겨두도록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쓰셔야 되는 게 요 폴더이기 때문에 요 폴더를 이제 가져와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안티그래피티 폴더에다가 일단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요 폴더 내에 있는 내용을 이제 여기에다가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나는 펌매드를 접속해서 API 키를 펌매드 API를 통해 펌매드를 뭐 사실 여기 펌매드라기보다는 여기는 NCBI일 거예요. 펌매드가 NCBI 좀 접속해서 최근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 올라온 논문을 자동으로 서치해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칠 거예요. 여기까지 살짝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폴더 내에 있는 이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을 학습해서 이제 펌매드를 이제 이 에이전트를 실행 시키기 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나에게 설명해줘.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은 여기 모델들은 지금 플래시가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얘는 제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허드렛일 시킬 때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좋고요. 지금은 플랜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고급
두뇌들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라든지 하이, 그리고 이제 소넷, 오퍼스, 그다음에 여기 구글이 만든 GPT-OS에서 요 다섯 가지 정도가 좀 좋긴 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처음에 플랜을 짤 때는 가능하면은 여기 프로 또는 아니면은 소넷, 오퍼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대신에 그 고급 모델들은 사용하게 되는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에 플랜 짤 때 정도까지만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실행시킬 거고요. 지금은 잠시 그 사이에 텔레그램을 한번 깔아놓고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마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올라마들을 아직 지금 다 다운이 안 됐나 봐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래서 뭐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결해서 그간에 지금 노챗으로 해주고 요렇게 하면 다운로드를 바로 하든지 아니면 파워셀을 열어가지고 요거를 뭐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다운로드 상태 좀 이따 보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텔레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기 RStudio R를 버전도 확인을 해야 되고 파이썬도 사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파이썬까지도 여러분들도 이제 다 깔아두고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강조하는 게 텔레그램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R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리고 파이썬 이게 기본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파이썬과 프로그래밍하고, 그다음에 뭐 자료를 분석하고 다시 이제 시각화시키는 것은 이제 R로 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R 프로그램 두 개를 만들어 두고 있고, 그리고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요 어떻게 시키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안티그래비티로 하고, 요거를 컴퓨터 내부에서 자동화해서 돌아갈 수 있고, 그걸 해석하는 거는 올라마에 지금 다운로드 시키고 있는 이 로컬 LLM 모델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PC에서 저리로 이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부분들을 여기다가 설치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보니까 여기 이미 이제 다운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젠마3 오비 모델이 다 다운돼서 다운 다 되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정도까지는 이제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텔레그램을 다운로드를 이렇게 이제 시킬 건데요. 텔레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서 윈도우 64에 대한 내용들을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텔레그램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텔레그램 다운로드를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48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안 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렉이 걸리니까 이렇게 돼 있고, 다 다운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깔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타깝게도 한글이 없어서 영어로 설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해서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이 마쳤다 그죠? 텔레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텔레그램을 시작하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QR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들어가서 텔레그램 내에 있는 여기 봇파더라는 거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검색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치시면은 봇파더를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은 슬래시 스타트라는 걸 이렇게 이제 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요 안내장이 나와요. 그럼 그렇게 아래에다가 뭘 하느냐면은 새로운 챗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뉴 챗봇 요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새로운 챗봇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펌메드라는 저는 이제 그 챗봇의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유저 네임들을 뭐 보세요. 유저 네임 이렇게 저는 이제 펌메드랑 펌봇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요게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펌메드 MJP 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안녕이라고 이제 인사를 해놓으면은 요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펌메드라는 펌메드 봇을 한번 열어줘야 되거든요. 요 창을. 그래서 여기다가 pubmed라고 이렇게 치면은 이제 제가 그 펌메드 봇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바로 찾아서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펌메드 봇을 한번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슬래시 스타트라는 거를 꼭 쳐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라고 이름을 인사를 해주면은 요 창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창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지금 나의 PC의 상태를 확인해줘라고 일단 여기는 플래시로 이렇게 한번 간단한 거니까 여기다 한번 물어볼게요. 뭐 상태가 스펙이겠죠.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서 가장 최적 프로그램을 제안해줘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나는 R 프로그램과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에이전트의 성능 뭐 실행을 진행할 거야. 그리고 라마의 로컬 라지 랭귀지 모델인 젬마 3 4B 모델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실행할 프로그램 에이전트 만드는 것을 실행하도록 해. 이렇게. 사실 여기는 나중에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징 옵션에다가 일단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먼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안티그래비티 커런트 버전은 조금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시 실행하라고 그러네요. 요거 금방 다운받았는데 다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 모델로 이렇게 깔고 있고 그 사이에 그러면 NCBI 펀메드죠. 펀메드 어카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API를 이제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created 키를 이렇게 돼 있고 결국은 NCBI를 찾아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API 키 매니지먼트 섹션에서 create API를 클릭을 하시면은 사이트 보시면 account.nlm.nih.gov 하시고 세팅스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API 키 매니지먼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API 키 아마 여기 아래쪽에 새로 이제 만드는 거 뉴 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그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그 API 키를 생성시켜 가지고 그 부분들을 뭐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긁어서 이제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도 제미나이한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고요. 보시면은 펀메드 리서치 에이전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를 나중에 config.txt 파일로 저장을 할 텐데요. 여기 물고 들어올 게 펀메드 API를 여기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세팅에서도 봇 토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챗 아이디를 여기서 이제 발급받은 부분들을 여기다가 입력해 가지고 넣으면 되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이제 되느냐면은 제미나이에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뉴 봇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제 뉴봇 입력하면은 봇 이름 설정 아까 제가 이제 펀메드 뭐 MJP라고 이렇게 했고 그때 HTTP API 토큰을 이제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내에서 나중에 찾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저 인포봇을 검색을 하고 나서 스타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이디가 나와요. 그걸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나오게 돼 있고 혹시나 모르시겠거든 나중에 여기 API는 어떻게 이제 찾느냐, 텔레그램 봇 토큰은 어떻게 이제 찾느냐, 텔레그램 챗 아이디는 어떻게 찾느냐, 요거를 저기서 그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꼭 이렇게 넣어주고 요거를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하시는데 꼭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여기는 다운로드에다가 config라는 이름의 텍스트로 꼭 저장을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그 안티그래비티 내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이 폴더 내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config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진폐증 쿼리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고요. 모델에 대한 설정들은 이렇게 이제 잡아뒀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텔레그램에 대한 설정이랑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되고 이제 결과들을 하나 이제 보여드릴 시간들인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시 안티그래비티는 다 깔렸고요. 그럼 제가 아까 에이전트에 있는 폴더 여기 다 지정을 해뒀고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나의 PC 상태를 스펙을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플래시에다 구조를 한번 찾아봐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뭐 런 이런 거 뭐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이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 오겠죠. 그래서 체크 커맨드 스테이터스 나오고 여기 이제 권한들을 주고 그러면 얘가 많이 제 이제 PC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올라마 버전도 다 체크하네요. 그죠? 나중에 요거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예전 거다 이렇게 되면은 얘들을 새로 다 이제 설치하고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버전들이 너무 안 맞거나 이렇게 되면 새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도 되고, 보시면 젠마 3 포빌리언은 3.3기가 정도 이렇게 되고, 어, 여기 GPU가 있는 노트북이니까 GPU가 엔비디아 지포스 정말 옛날 거다 그죠? NX 150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오래된 노트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설치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에 대한 부분들 다 확인하고 R에 대한 R 프로그램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부분들 R이 3.63 요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가 확인했고,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이제 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실행이 되고 나면은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 아티팩트라고 해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별로 잘 안 보니까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스펙에 대한 내용들 다 나오고, 노트북에 대해서 16기가고 GPU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트레이닝에는 제한적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분석하는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 있고 R에 대한 부분들이 패키지 컴패티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고, 그러면은 뭐 R을 최신 버전으로 가능한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볼까, 이렇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긴 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R 버전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파이썬에 대한 부분들도 명령을 이제 찾아보고 파워쉘을 통해 가지고 결과값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R도 설치가 됩니다. 파이썬도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로 이렇게 계속 다운로드를 시키고 있고, 사실 뭐 여기 보시면은 필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도 뭐 커맨드 창을 열어 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패스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데, 이 내용들은 그냥 여기다가 R 실행해줘 이렇게 뭐 R을 업데이트해줘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정리가 돼서 나와요. 얘가 지금 계속 실행하고 제 PC를 조정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저것 뭐가 많이 깔립니다. 네, 그럼 에이전트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R도 여기 expand for Visual Studio Code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끈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accept를 눌러 보시면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알아서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accept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코드가 반영돼서 다 이제 완료가 됐어요. 한번 볼게요. implementation plan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 다 업데이트가 됐을 거고요. 파이썬도 인스톨레이션 다 시켜가지고 진행을 돼 있을 거고, 이 내용들도 워크스루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익스텐션에 대한 부분들 다 설치시켜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보시면은 컨클루전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 이제 필요한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들이랑 스펙이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됐다고 워크스루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좀 업데이트를 좀 파이썬은 3.11로 돼 있고 여기도 요 프로그램인데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볼 때는 R을 최신 버전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R을 3.대에서 아마 4.2 정도로 아마 업데이트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젯을 받아가지고 4.5 이렇게 이제 받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 PC의 과거의 R 프로그램을 이제 지우고 여기 4.5.3을 다시 실행시켰어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아마 클릭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런으로 해서 파이썬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R에 대한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을 버전 확인들을 이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요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보트 토큰 API를 어디서 찾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인데요. 텔레그램에 제 여기 봇에 대한 부분들을 이름 짓고 나면은 요 아래 쭉 나오는데요. Use this token access to HTTP API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아래 줄에 여기 나오는 게 본인들의 토큰입니다. 그거를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 찾는 부분들은 get ID, 뭐 user info 이런 부분들 찾아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슬래시 스타트 들어가면 요 자리에 user ID 숫자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 업데이트 에이전트 최신 버전 요 업데이트 다 있고요. 사실 요게 최신 버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뭐 다운로드를 좀 시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파이썬을 잘 몰라도 나중에 에이전트에 대한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도 다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부분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요 폴더, 그죠? 요 폴더 설명을 어떻게 해놨느냐면요. 나는 my ncbi 키를 통해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서치하는 내용을 진행하고 아까 그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을 학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실행시키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나한테 설명해 줘. 대신에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를 한번 제가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 PC 상황에 맞게 해당 프로그램들을 최적화해줘.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코드를 좀 잘 짜주는 프로그램들 고급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이렇게 사용해서 소넷 4.6 정도까지 쓰는데 이거 많이 쓰시면 안 좋아요. 금방 일주일 단위 정도로 이렇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좀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해당 프로그램을 최적화 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제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에이전트 포매드 버터블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 에이전트 GUI 파이썬에 대한 부분들 이 폴더 내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필요한 패키지 목록 이렇게 돼 있고 코드의 버그라든지 최적화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안티그래피티가 알아서 다 이제 설치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도 세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 올라마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GUI에 대한 부분들이랑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가 알아서 설치하도록 실행 런에 대한 부분들 아까 했고요. 캔슬 누르지 마시고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요. 얘는 이렇게 좀 누락되어 있는 거라든지 뭐 파이썬 명령어 이런 것들을 좀 얘기가 됐었다라는 거 나머지들 다 해서 수정할 때 뭐 에러가 났다라고 그러는데 잘 고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고칩니다. 진행하다가 이거 D 드라이브가 그 외장 그 마이크로 SD 카드거든요. 거기에 좀 에러가 나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이 폴더를 만들고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서치 패키지도 완료하고 다 수정한다라고 해야 되죠. 중간중간 나오는 런은 그냥 계속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합니다. 몇 번에 accept를 눌렀고요. accept all 누르면은 뭐 계속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스크립트 여기 직접 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게 한 PC마다 다 이 그 경로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 명 이름도 다르고 유저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들은 거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테스트 해보고 제대로 돌아가는지만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최적화 작업됐고 뭐 어떻게 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선택 경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작업 스케줄러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NCBI 키 다 들어가 있고 뭐 토큰 ID 이거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거를 사용하게 돼 있죠. 요거는 제가 2022 뭐 6년도 03 01 1부터 2026 030 한
15일까지 돼 있는 거, 뭐 2주 정도잖아요. 그럼 요거에다가 요 세팅 그대로 세이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프 나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요 아래에 여기 브리프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mp3도 나오는데 mp3는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p3는 말고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2주간에 최근 7일간에는 없대요. 예, 그런데 뭐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시켜보니까 오디오 파일이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했던 오디오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디오를 제외시키는 것들을 업데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필요 없는 거를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오디오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제외시켜주고 입력한 자료 동안에 검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결과가 나왔네요. 최종 프로팅이 아까 여기는 에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날라오는 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좀 에러가 나 있어서 뭐 오디오 생성하는 건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요약하는 부분들 다 없애고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넘겨달라는 내용들로 바꿔놨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자꾸 지난 일주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바꿔서 날짜 입력 값을 제가 이제 강제 지정해, 사실 돌아갔던 시간들로 보면 강제 지정한 시간만큼들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에러가 났기 때문에 요런 에러가 나면은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는 이런 내용들이 수정됐대요. 나중에 결과가 뭐 몇 편이고 어떻게 이제 검색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날짜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세이브 세팅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CPU가 이렇게 엄청 이제 99% 이상 이렇게 쓰게 돼요. 혹시 뭐 다른 쪽으로 쓰고 싶으시면 GPU로 돌려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노트북이 아니라 제 워크스테이션은 거의 여기가 90기가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CPU로 돌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 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냥 노트북이든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PC든 그냥 두고 가시게 되면은 새벽에 뭐 안 쓰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결과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두면 결국은 제가 자고 있을 때 이게 다 돌아가면 뭐 PC야 그때쯤 돼가지고는 뭐 사용도가 좀 높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도착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 주 뭐 내용에 대한 내용 여기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은 도착했죠. 사실 여기 요 사이에 잠깐 이제 커피도 지금 하나 내리고 있고 제가 갔다 왔는데 15편 검색됐답니다. 여기 텍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를 열어보면 검색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논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포맷 아이디는 이렇게 되고 URL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질적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 LLM 요약이 대개는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라마에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여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이걸 갖다 요약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15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 선택을 또 하는 부분들도 좋고, 이 텍스트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면은 여기 브리핑 텍스트 요걸로 나오잖아요. 여기 그럼 요거를 우리가 노트북 LM 제미나이 중에서 뭐 노트북 LM을 아까 열어놨던 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노트북 LM이라는 파일을 이제 여시면은 이제 로그인 된 상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글 계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게 이미 이제 만들어 뒀던 게 요 파일인데 새 거를 하나 만들면 이제 돼요. 내 노트북을 하나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면은 소스를 검색하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요걸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가 요거를 읽어요. 읽고 나서 요거를 그러면은 어떤 연구들이 이제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오디오로 심층 분석 이렇게 생성시키면
뭐 요건 다양한 세팅이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만들고 이제 실행을 시키면 요 아래에서 계속 실행을 해요. 자, 제가 중간에 그 요걸 만들었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진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뭐랄까 기계공학 같은 그런 정밀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얘가 계속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 처음부터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진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뭐랄까 기계공학 같은 그런 정밀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딱 떨어지는 걸 원하죠. 그렇죠.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필름에 그 삐뚤어진 하얀 선이 딱 나타나고 의사 선생님은 그걸 가리키면서 노트북 여기 뼈가 LM 같은 부러졌네요라고 경우는 아주 이런 명확하게 내용들을 짚어주니까요. 이제 맞습니다. 그 아주 이분법적이고 직관적이죠. 오디오에 부러졌거나 아니거나 심층 건강하거나 분석, 병들었거나. 요약, 청취자 비평, 여러분, 토론 이런 안녕하세요. 것들 다 만들 수가 방금 있기 때문에 들으신 제가 아까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만들어놨거든요. 명확함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참 요 큰 결과값들이 안도감을 이렇게 나오는 줍니다. 거죠.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이제 딱딱 그간에 범주할 수 있는 나왔었던 것들 좋아해요. 리스트들을 제가 가지고 먼저 이렇게 덧붙이자면 이제 정리가 오늘 우리가 되는 다룰 이 거예요. 데이터들은 단순한 의학 논문의 모험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산업의 발전이 인간의 호흡기에 남기는 그 보이지 않는 흔적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화제 이렇게 잡는 것 조각들이죠. 같아요. 예. 우리가 더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을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그 보고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보고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금 3월에 진폐증 최신 영향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제 결과들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책적 대응이냐, 제도적 공백이냐, 법안 회기 사례 뭐 이런 거 결과값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돼서 리포트를 이렇게 정리돼요. 그럼 이제 나는 출근해가지고 이 내용들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오디오 파일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출퇴근할 때 뭐 이렇게 요약된 것들을 캐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중간중간 설치하는 거라든지 시행착오가 몇 번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안티 그래피티가 파워풀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파이썬 코드 하나도 안 짰죠. 그리고 R 코드도 이렇게 하나도 안 짜도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펌매드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펌매드 봇으로 이 결과를 이렇게 회럼을 이렇게 바로바로 주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놓은 거 되게 좋아요. 노트북 LM까지 다 완료를 해서 결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주로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본인들이 이 AI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노트북 특히 이제 안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뭐 본인 지금 쓰고 계신 PC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별 그 병원의 정책이나 학교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안티그래비티라든지 이런 것들 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쓸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 가지고 이러면 상당히 노트북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딱 그 한정된 것들만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도 이 노트북을 과거에 어떻게 쓰다가 버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들다가 놔뒀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구하시는데 오늘 내용들 많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요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